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온 국민이 밤을 새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면서 불안증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국민의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민생 예산 삭감할 때는 언제고 민생 예산 추경하자 그러냐 이런 소리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복구할 기회로 활용해서 빨리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닙니까? 두 번째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민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특활비가 민생 예산입니까? 예비비가 민생 예산인가요? 혹시 국힘은 특활비와 특경비, 예비비 이게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 특경비, 특활비, 예비비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민생 예산입니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민생 예산이 뭔지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상한 핑계로 추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의 행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도대체 여당이냐? 야당은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는데 이게 도대체 여당이 맞을까? 제가 이름을 참 지어보려고 참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원래 여당이라고 하는 게 옛날 중국에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여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뭐 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야당. 궐 밖에서 들판에서 견제하는 세력. 국정 잘하라고 견제하는 세력을 들야자를 써가지고 야당이라고 했습니다. 들판에 있는 집단이라고. 근데 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이거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야당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엉뚱한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나라 살리면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생각다 못해서 제가 이거 산당이다 산당.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별로 안 웃기나 보죠? 산당 같아 산당. 응?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만년 야당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이런 태도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심각한 국제통상 문제를 대응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반대를 했어요. 아니, 스스로 해도 부족할 판에 왜 이걸 반대합니까? 근데 반대 이유는 더 이상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협의를 하고 제안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협의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됩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여당이 아니 나라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아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합니까? 이 나라 살림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해서요. 어떻게 여당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거짓말로 반대, 혹세무민
내란도 정당하다. 군정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위헌적으로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할 만해서 했다. 이런 태도로 이 나라 살림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발의 관세 폭탄 쇼크가 또 우리 기업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직격탄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운영 중인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법인이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타격도 우려됩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계 제로 상황 속에서 경제 지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국가적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리 협의 못해서 미안합니다. 협의를 합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편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인의 자세이고 공당의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준동하는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 배후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사제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거나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옵니다. 정광훈, 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부쩍 늘어난 데에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음해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을 하더라도 거부하라며 위헌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 아닙니까? 조기 대선과 당권 욕심에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망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하기를 촉구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공소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검찰의 내란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현행범이자 12.3 내란에도 직접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고
지금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가로막는 행위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내란 수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고의적 행동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12.3 내란의 트리거인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는 정황을 김용현 공소장에 담아놓고 정작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히십시오. 직무유기를 하거나 고의로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다간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은 왜 12월 3일을 태길했을까요? 12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는 명태균 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옥엔 절대 안 가겠다는 김건희의 생존욕이 계엄 준비의 근본 동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명태균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 교사설마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거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관련 수사 진도와 내용을 다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 게이트이자 국힘 게이트입니다. 내란 정당, 극우 정당이자 공천비리 부패 정당인 국힘의 판도라 상자에 햇볕을 쏘일 때가 되었습니다. 국힘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시비 거는 게 일이지만 내놓고 체포조 모집 운운하는 국힘 지지자 모임에 자제 요청 한마디 안 하는 정당이 정상입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즉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달 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획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되었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DI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원래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가 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자가 준비했던 게 뭡니까? 야구방망이로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겁니까?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는 두렵습니다. 벤치, 립바, 그걸로 도대체 뭘 뽑으려고 한 겁니까?
수재 절단기, 그건 대체 뭘 자르려고 한 겁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잡아다가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백령도에 가서 수장 운동한 건 대체 뭡니까? 비원 벙커 수백 미터 지하에다가 주요 언론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주요 인사들 잡아다 가둬놓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사법제도도 다 망가지고 군사재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 재판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예 군사 법원까지 재편하려고 어제 보니까 무슨 판사들 뒷조사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군판사들. 모든 행정을 군인들이 장악해서 군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되겠습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 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권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력을 누리겠지만, 수천, 5천만 우리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입니까?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입니까?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온 국민이 밤을 새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면서 불안증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협박죄는 왜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형법에 법 전공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죄, 그거 뭐하러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살인 미수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협박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근데 왜 처벌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국민이 위대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165명, 국내에 있던 해외에 나간 5명 제외한 165명이 단 1시간 반 만에 전원이 경찰과 군의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서 목숨과 체포를 감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돌파해서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일선 계엄군 지휘관, 계엄 군사, 병사들 양심에 따라서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수방사에서 다행히 헬기들의 여의도 접근을 40분이나 막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병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착검을 하지 않게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도 없도록 자제해서 그야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더라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라도 시작됐더라면 이 나라는 완벽한 암흑사회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우연들, 그 우연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다시 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국민의힘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합니까?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에 암흑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 유지하면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계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